자, 이제 우리 요약 보도록 해야죠. 53페이지요. 자, 일단 요약은 여러분이 보시되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칼질을 하더라도 그 열 몇 장인가요? 그 얇은 게 있죠. 거기다 붙이는 방식으로 좀 써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면을 못하고 이 영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식이라도 합격률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휘말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원 수업을 안 들으면 떨어진다.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학원 수업 아주 유명한 강사였고 한데 미리 얘기하지만 학원 강의나 온라인 강의나 똑같아요. 단지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강의 들으실 때 휴대폰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3시간 노골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합격률이 더 좋아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학원에 가게 되면 그 분위기 비슷하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제가 이때쯤 되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 몹쓸 모의고사 절대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 가면 모의고사 못 치게 합니다. 모의고사가 출제 그 등급의 강사들이 낸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진이 낸다 하면 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출제 교수진들이 강의는 못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를 흉내내는 강사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두 가지는 하지 마세요. 학원 강의를 들어야 된다 해서 이 집 저 집 다닐 것 같으면 인터넷에 요약집 널렸습니다. 떨어지기 위해서 그거라도 보십시오. 그 완전히 떨어지는 길이에요. 학원 가는 순간일 때. 간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가 팔랑기가 되면 떨어진다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모의고사에 휘말리지 말고요. 하여튼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 출발할게요. 자, 53페이지 중개보수인데요. 일단 위에 제목이 중개보수 등이죠. 중개보수와 실비 합친 말이 중개보수 등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받는 것이고요. 실비의 경우는 완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중개보수 보면 양갈로 1번에 보시면요. 개공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받는 거예요. 그 중개 업무에 관해 받되 의뢰인으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되 그 돈은 정해진 금액이라 하여 소중히 수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보면 반대급부라고 되죠. 급부, 즉 일을 먼저 해주고 되돌아온다 하여 반대급부적 성격이라고 하고요. 이는 정지조건이라 하는 것은 일이 만들어져서 받는다 하여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거래계약 체결을 말하겠죠. 자, 양갈로 2번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주셔야 돼요. 앞에 개업공인중개사 손으로 가려봐요. 그냥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계약이 깨졌다. 그럼 돈 받는다 안 받는다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누구 잘못이냐? 개업공인중개사 잘못이면 못 받지만 개공 아니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반갈로 1번, 2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양갈로 3번도 참고로 보되 4번 봐요. 중개보수 지불 시기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한데 이제 법률로 규정화되어 있어요. 중개보수 지급 시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뭐 계약 시 전체를 다 받는다. 계약 시 50%, 잔금 시 50% 이렇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가면 돼요. 그럼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법조문에 부활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치는 날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건 보면 양갈로 1번, 2번인데요. 중개 계약 체결은 말 그대로 끌이 손님이 방문한 날이에요. 이때는 이 사람 일을 해주면 내가 얼마 벌을 것 같아. 희망적 소리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청구권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돈 받으려면 중개를 완성시켜야 되죠. 이때 보수 청구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정리합시다. 중개 계약은 보수 청구권의 발생이고 중개 완성은 보수 청구권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중개 계약은 발생, 중개 완성, 달리 말하면 거래 계약 체결은 행사 구별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지급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의 지위로 받는다 하여 상위 보수 청구권 자주 나오고요. 특히 상위 보수 청구권에서 하나 메모해 둘 것은 상법의 총칙 일부락하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3번 근거 볼까요? 중개보수를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갭니다. 일단 반갈로 1번은 이것입니다. 대사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기준이라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건 책임 소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 복합 건축물 있죠. 밑에 상가, 위에 주택. 그러면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2분의 1 이상을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가고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가로 가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수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중개대상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전재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 주택으로 나눕니다. 주택의 경우는 부속 토지 포함인데 우리가 세법이나 공법의 경우는 받은 면적 몇 배라고 나옵니다. 국가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민사간의 법률에 몇 배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부속 토지 포함이에요. 한데 주택의 경우는 박리담의 개념으로서 상당히 낮게 되고요. 주택 외에는 다시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일단 주택 볼게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자, 이제
천천히 끊어서 읽어야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여기 산출액입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택이라 할 때 매매교환이냐 임대차 등이냐 갈라져요. 그리고 특별시, 관여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 이게 한도액입니다. 즉 산출액과 한도액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도액은 주택에만 들어가요. 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방글로 2번 국토교통부령이란 나오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매매교환이면 1.9, 0.9고요. 임대차 등이면 0.8, 양방 또는 쌍방, 당사자 이런 키워드 갖고 나오면 곱하기 2에서 1.8에서 1.6이 됩니다. 자, 이제 주택 외를 볼까요? 주택 외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로 나눠요. 이때 오피스텔은 동시 요건입니다. 일단 면적도 나오고요. 나머지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동그라미 1에서 2 요건 모두 갖춘 것인데요. 역시 이것도 일방으로 받는 것인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어렵게 기억하지 마요. 저는 저 식으로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엌에 있죠. 부엌에서 뭡니까? 먹죠. 먹으면 어디 갑니까? 싸러 가야 되죠. 화장실입니다. 그럼 튈 수 있죠. 샤워해야 됩니다. 좀 약간 역겹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 그래서 매매라고 하면 뒤에 나오죠. 54페이지에 1,000분의 5, 5고요. 그리고 임대차 등이면 0.4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피스텔 외에는 그냥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라고 해서 한도액이 없죠. 이때는 1,000분의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나왔죠. 날려쓸게요. 이거 0.5, 매매 외에는 0.4잖아요. 더해 보세요. 0.9 되죠. 아, 오피스텔 외에는 0.9구나. 이렇게 하면 요거 숫자 안 잊어버려져요. 자, 정리합시다. 책 보지 말고요. 노트 보지 말고. 아, 일단 주택과 주택 외. 주택에는 산출액, 한도액 두 개 비율 낮은 금액. 이때 산출액 국토교통부령으로서 매매 교환이면 0.9, 임대성이면 0.8. 그리고 오피스텔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네 가지 조건. 85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으면 이것이 매매면 0.5 아니면 0.4. 그리고 주택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그 나머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토지, 상가 이런 거 있겠죠? 임목, 광업지단, 공전지단 이런 거 나오면 0.9. 이 모든 건 일방에게 받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거래금액 계산은 우리가 매매 계약은 매매 금액 하면 되는데 이번에 교환은 큰 금액을 기준하면 돼요. 그리고 임대차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인데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대로 요율하시면 돼요.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100을 하지 않고 70을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이 같은 시간에, 즉 동일 시간대에 동일 대상물의 동일 당사자가 매매, 기타, 임대차를 하면 매매만 바르시오. 이때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고 대상물이 동일해야 되며 시간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에 있어서는 실납부 금액입니다. 전체 아파트 분양권이 10억입니다. 그런데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건 상태에서 5천만 원 피 받고 팔았다면 계약금 1억에 중도금 2억, 3억이죠. 피 5천이면 3억 5천의 거래 금액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전체 분양 금액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6번에 큰 의미 없고요. 자, 실비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것도 주택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양갈로 4번 청구예요. 일방에게만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체크할 것은 청구 대상자인데요. 동그라미 1번 끝에 보시면 매도, 임대, 달리 말하면 권리 이전자죠. 이들에게 받는 것은 권리 분석 비용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매수, 임차, 권리 취득자죠. 이들에게 받는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이에요. 이런 식의 키워드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 표는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것이 푹푹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했던 말도 기억 잘 하시고요. 저같이 이게 이면지 좀 써가지고 출력한 다음에 가지고 다니셔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학원에서는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요, 실제. 그리고 중개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성을 갖추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의적인 어떤 해석에 의해서 문제가 더 일어나요. 강사도 좀 밀었으면 싶고요.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가지고 다니시면 자주 보시되 무조건 보지 말고 기출문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보면 나오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법은 마의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있다는 것은 마의 공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이라면 강사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루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법이라는 것은 도식적으로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법 목차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보시고요. 무거우시면 어떻게 목차라도 찢어가 다니십시오. 그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기출문제.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55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죠. 자, 이 여담인데요. 과거에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 옛날 명칭이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협회였었어요. 근데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는지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로. 그래서 이런 가벼운 질문을 묻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이니까 공인중개사만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개공은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어요. 자격증이 있어도 없어도 개공이면 충분히 협회 가입할 권한이 생깁니다. 자, 볼게요. 목적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잡아두시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설립할 수 있다 잡으시면 되고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 그리고 우리 이 법의 내용이 부족하게 되면 민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립 절차 먼저 밑에 표를 보시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장성, 창립, 총회, 그리고 국장의 인가, 설립 등기인데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창립 총회를 총회라고 과거에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참 유치하죠. 일단 네 글자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정관 작성, 창립 총회, 그리고 국장의 인가, 설립 등기 가능하죠. 두 번째 나온 건 사람 머릿수입니다. 300, 600, 120. 여기서 20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때 전국에 500명 이상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 서울에 100명, 나머지 30명. 해서 여러분이 그때 정보망은 30명이 30명. 그리고 협회는 20명입니다. 정보망 세 글자 30, 협회 2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순서 4개 기억하고 그리고 300, 600, 120 이런 수 기억하자. 꼭 기억해줘요. 자, 이제 밑에 당구 표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시험 안 나옵니다. 당구 표시. 자, 이제 밑에 협회 구성기간 나오죠. 개공 여러분 임의적 가입 조건입니다. 시험에서 최우수 받는다. 이게 수석이라는 제도가 사라졌어요. 만약 최근 2년 안에 우리 학원 수석이다 그런 말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수석 제도 없어요. 이제 중개사는. 여기서 개공은 임의적 가입이에요.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개공은 협회에 가입할 지위가 있고요. 가입하는 순간 그 사람을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나누고요. 더더욱 주의할 것은 이렇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손가락 운동 좀 할게요. 먼저 규정, 등기, 신고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구분, 장소, 구성 여부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주된 사무소는 어디든지 두어야 한다. 삭제됨이란 것은 서울에 이제 두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과거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 이거 있지만 이제 서울에 없어도 돼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어디에도 두어도 됩니다.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다. 지부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외우시고요. 규정과 등기신고 중에 등기신고, 지부 지회는 사후신고입니다. 사후라는 것은 설치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유치한 문제인데 지부는 시도에 설치할 경우에 신고한다. 할. 14회 때 문제인가 그래요. 참 유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할과 한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냅니다. 사후란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양가로 2번에 2번 보세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말의 해석이 아래 그림이고요. 자, 방갈로 3번에 보면 협회 총회 의견 내용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인데요. 이때 5일과 승인을 연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승인은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운영 규정과 공제사업. 그리고 5일은 오보 7반. 즉 자기 취소됐다. 5일 이내 국장이 보고하고 7일 이내 반납. 거기만 나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56페이지인가요? 56페이지 업무 보시면 협회 고유 업무는 시험에 나온 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동그라미 1에서 7번까지인데 6번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도 나왔네요. 그때 얼마나 유치하냐면 5번의 공제사업을 칙목도모라고 나왔습니다. 칙목도모나 상호부조나 제가 구별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글자가 그렇게 구별되가 나왔어요. 하여튼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공제는 별도 사업군입니다. 이 여러분 공제가 지금 28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28만 원 같으면 뭐 저게 산수를 못 해요. 우리 지금 현재 중개업자가 8만 4천 명입니다. 지금 많죠. 8만 6천인가 8만 4천인가 그래요.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도 이제. 그리고 이게 1년 단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사업할 만하죠. 소멸성입니다. 소멸성.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전 승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제 사업과 운영 규정 나오면 국장의 사전 승인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거 밑줄 중심으로 기억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임의적과 국장의 승인이죠. 범위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때 공제 규정을 보면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제로 수입액이 100분의 10, 공제로 수입액부터 밑줄하세요. 공제로 수입액이 100분의 10이고요. 재무 건전성이라 하는 것은 이 100분의 10을 전부 다 지금 여력 비율로 써야 된다요. 100분의 100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책임 준비금 5글자예요. 100분의 10 다 숫자 더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딱 5개. 아라비아 숫자 맞나요? 100, 10.
책임준비금, 지급, 저 밑에 거 봐요. 지급 여력 비율 6개 맞나요? 이게 또 재밌다고 엄마도 웃대요. 이렇게라도 맞춰야 돼요. 우리 한계점이에요. 자, 관리는 별도 관리해야 되고요. 자, 우리 57페이지. 57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보면 책임준비금 타 용도로 쓰려면 국장의 승인이 있으면 쓸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공시는 니은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옛날에 2개월이 3개월로 바뀌었고요. 자, 운영위원회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 운영위원회 나오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 방갈로 3번부터 넘겨보세요. 여러분 58페이지 그 방갈로 4번까지 4번 위에까지 6동그라미 6번인가요? 이 방갈로 3번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이 문제가 딱 한 번 기출됐습니다. 한 번 기출 문제 나왔다. 또 다시 나올까요? 나오려면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2년 전에 한 번 나왔다요. 올해 또 나올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따라 보는데 전 두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57페이지 방갈로 3번 운영위원회 1번을 보시면 공제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시험위원회 있죠. 시험 전책심의위원회. 전책 발음이 안 돼요. 어려워요. 저도 이거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 전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임의적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격시험의 전책심의위원회는 임의적이지만 얘는 둔다는 거, 요 구별 정도, 요 정도 간략하게 보고요. 나머지 나오면 참고로 좀 보세요. 밑에 5번 있죠. 이게 기출 한번 나왔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58페이지 미음이 나왔어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수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뭐 그리 중요하다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6번의 임원에 대한 제재 있죠. 모의고사 많이 봤죠. 참고로 좀 보시고 이 4번, 5번을 연결해 두세요. 조사 검사는요. 금융감독원장이 국장의 신청에 따라 이 조사 검사 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구별하시고요. 개선명령, 시정명령은요. 국장이 조치권자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조사 검사 돈을 검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국장에 찌르면 즉 나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은 국장이 할 수 있다. 기억해 주고요. 이때 개선명령의 동그라미 1에서 6번은 작년도 낸다 해놓고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낸다고 강조했지만 안 나왔습니다. 자, 수탁 업무는 참고로 보고 모두 지도감독. 여러분 지도감독은 협회가 답니다. 왜? 국장이 인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59페이지 표는 참고로 좀 보십시오.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나오네요. 자, 중개보수는 조금 뒤에 풀고 우리 요약 조금만 더 봅시다. 일단 여러분 빨리 법령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몇 페이지만 더 봐요. 시간 아까우니까. 60페이지 보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는데요. 일단 이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1페이지. 61페이지 표 있죠. 이걸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해줘야 됩니다. 교육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시간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60페이지 보게 되면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은 4사람입니다. 여기 게스트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내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말의 구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고요. 주의할 건 여러분이 사용인 또는 고용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존이 없습니다. 소공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자 4명 중에 2명은 개설 등록 신청 1년 전, 소공, 고용신고 1년 전 이렇게 1년 전이 있지만 법인의 사원 임원과 분사업 책임자는 그냥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기 방갈로 1번, 2번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공하고 개설 등록 하려고 하는 자는 폐업 후 또는 퇴사 후 1년까지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와 소공의 경우는 전후 1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법인의 책임자와 분사무소 그러니까 분사업 책임자죠.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은 그냥 업무 개시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무교육 내용은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전에 배우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시간이 제일 깁니다. 28에서 3이. 그리고 연수교육은 역시 시도지사입니다. 직무교육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등록관장과 시도지사지만 연수교육까지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상자는 실무교육 발은 개공이에요. 그냥 개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발은 소공. 2년 단위로 봤대. 그러면 2년이란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양갈로 5번에 있습니다. 글자 좀 굵게 됐네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여러분 중간 12에서 16시간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좀 바뀐 내용 위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인데 중개보조원만 듣는 교육입니다. 이 사람도 고용신고 1년 전에 듣는 교육이에요. 전후 1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61페이지 보게 되면 이들은 3에서 4시간 정도 짧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교육인지 가볍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할 때
어떤 책자가 없으면 국장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것이 여러분 61페이지 표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표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매년 한 문제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아파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62페이지 업무 위탁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강조드리겠지만 일단 실무 교육과 시험 시행 위탁 양걸로 2번, 3번 중심으로 보는데 1대 실무교육은 실무교육권자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은 1번, 2번, 3번이 있듯이 1번은 부동산 관련학과, 2번은 협회, 3번은 공기업 등인데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양걸로 3번 시험 시행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달리 말하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 등 앞서 말한 세 군데 중에 대학 등을 빼면 돼요. 그러면 공기업 등을 비롯하여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협회에서 이 주장하여 시험 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외부에 알려야 되겠죠. 관보에 고시한다. 가볍게 보십시오. 기출문제 분포도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포상금은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직업서는 네 글자로서 허무양들하여 허위 등록, 무등록, 그리고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돼요. 그래서 방갈로 1, 2,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기준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돈을 주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직업 사유가 있다면 등록관청에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찌르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서 찔러야 됩니다. 그럼 조사를 하겠죠. 누가? 검사가 조사합니다. 조사하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돈을 못 받아요. 하지만 공소제기,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돈을 받는데 공소제기는 재판장이 세웠다 이것입니다. 재판장 세우니까 무혐의가 됐어요. 이건 돈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어요. 즉 뭐냐 하면 공소제기 전, 즉 기소유예 전 이 두 가지 전에 무혐의가 되면 못 받지만 공소제기 때는 기소유예 되고 나서 재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급 절차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방갈로 2번에 보면 이 명확한 것이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1월 이내고요. 그리고 지급 금액은 놀라지 마세요. 건당 50만 원이고 이것이 등록관청이 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 걸 대비하여 국고가 2분의 1 범위에 지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이죠. 그리고 방갈로 3번, 4번은 묶어두세요. 하나 사건에 여러 사람이 접수를 하게 되면 최초자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균등으로 쪼개가되 당사자 협의가 7대3 하자고 하면 7대3으로 쪼개면 돼요. 자, 행정수수료 여러 번 띄엄띄엄 나오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돈 나가는 건 다 조례에 있습니다. 자격증 2개, 등록증 2개, 신고증 2개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자격증은 최초의 응시 수수료 들어가죠. 이때 시도지사가 했다는 관점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에 하면 국장이 지정하는 것, 위탁이면 위탁 이렇게 되겠죠. 일단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응시를 하고 이때 자격증이 나왔다가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이때로 수수료가 듭니다. 그리고 개설 등록과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신고증 재교부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분사무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개보수를 뺀 나머지는 주대사무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등록증 2개와 신고증 2가지는 전부 다 같은 곳인 등록관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달리 말하면 시군구 조례라고 하죠. 따라서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 합쳐서 시자체 조례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64페이지 고유 10별 정보는 그냥 제가 채운 거예요.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험 지도 감독 장까지는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읽어 두시고요. 이렇게 잠시 쉬고 보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